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 나갔죠. 여의도 면적의 58배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7,3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 그리고 2만 명에 가까운 소방, 진화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함께 산불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산불이 지금 진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비가 안 내려서 건조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강풍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건조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금 산불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진압이 어려운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불고 있고요. 이 강풍이 부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불다가 북풍이 불다가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확산되는 방향,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불이 어디냐, 화선이냐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혼란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 어려움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산불 피해를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 인력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적은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이 거의 매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람, 강풍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있고 그다음에 지형이 있습니다. 험한 산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에 탈 수 있는 나무, 주로 이제 침엽수림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형이라고 하는 태백산맥이나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험한 산세라든지 침엽수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그런 위험 요소이지만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가변적인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이 봄철에 굉장히 집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얼마나 건조한 날씨가 건조하고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불이 대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안타까움을 키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불과 관련한 브리핑을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브리핑이 진행될지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500 이상 훨씬 많은 1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 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지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잠깐의 방심과 부지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 절실합니다. 올봄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 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 2개월여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구에서는 허가 없이 논과 밭도롱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것은 정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담화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산림지역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논밭에서 낙엽을 태운다든가 이런 행위를 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했고요.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꽁초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장관이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현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네. 사실은 이런 산불이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한 실화, 방화 이 가능성이 항상 더 높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화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유칼립투스 나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칼립투스 나무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수종 자체가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대부분이 아까 이제 좀 전에 행안부 장관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화에 의한 화재, 물론 이번에 강릉 옥계 같은 경우는 방화에 의한 화재이지만 이 실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처벌 수위가 문제인데 처벌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네. 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화 범죄를 그러니까 가해자를 체포하는 비율이 41.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들이 처벌받는 형량이 대부분이 벌금형으로서 약 19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처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능사는 아니지만은 너무 이렇게 그 솜방망이 처벌을 했었을 때는 아니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 방화 그래서 그 용의자가 구속된 상태다 이런 뉴스까지 들어와 있는데 산림 지역 근처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정말로 담배꽁초를 그냥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의자 방화라고 추정되는데 정작 그 산불을 일으킨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는 4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방화뿐만 아니라 실화, 그러니까 불을 저는 사람이 41.7% 뭐 한 2011년도부터 20년 최근 10년간 그 정도밖에 검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벌어졌을 때 범인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산불은 CCTV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범인 검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산불이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2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다. 지금 매년 봄마다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꼭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2년 만에 가장 최악의 산불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화면에 역대 주요 대형 산불 현황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 강원도 양양 지역의 그 산불은 아마 그 낙산사
낙산사하고 동종이 불에 예. 타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네. 또 경북 포항 울산 울주의 2013년 산불, 2017년 5년 전에 강원도 강릉과 삼척 지역의 산불, 그리고 2019년 3년 전 강원도 고성 강릉 인제 지역의 산불. 당시 피해 면적이 2,872헥타르. 2000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은 무려 23,794헥타르. 정말로 산불이 한 번 일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정성 들여 키워왔던 산림, 그 푸르른 나무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를 변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잘 잊고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기가 무심코 벌인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인데 네. 이게 고성 산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산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는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강릉, 삼척, 동해 이렇게 해서 울진까지 내려갔어요. 남아한 거군요. 그때는 이제 산불이. 강한 북풍을 예. 타고 남하를 해서 그때도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척 쪽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북풍을 타고 북서풍을 타고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 하는 형태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바람의 방향이 왔다 갔다 바뀐다, 수시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데 2000년도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 그 피해 면적이 23,500 헥타르 정도가 되고 이번 그 산불 같은 거는 현재까지 16,500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여의도가 면적이 290 헥타르 정도거든요. 16,500 헥타르다 하면은 여의도를 한 800 예. 정도의 면적에 해당이 되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23,000개 정도의 아이고.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산림이 그동안 소중하게 가까웠던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다 불에 탄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강원도 지역에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나는 4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데 네. 일단 강한 바람이 해마다 네. 이맘때면 강한 바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강풍.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비나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상당히 건조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지형이 너무나도 가파르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화 인력들이 제대로 현장에 투입되기가 어렵다라고 네, 하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나무, 네. 침엽수림, 특히 소나무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소나무는 우리가 흔히 송진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들이 불에 잘 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해안에 특히 이제 그 침엽수림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해풍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는 염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풍림이라고 해가지고 소나무를 중심으로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제 해풍에도 강한 그런 특징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화재 시에는 뭐 송진이라든지 이런 기름 휘발성 성분 때문에 불이 붙기도 쉽고 한번 불이 붙으면 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소나무 자체에서 이제 발열량이라고 하는데 열을 굉장히 강하게 내뿜기 때문에 화재를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확산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소방 당국도 말이죠.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년 이맘때쯤이면 크고 작은 산불이 났다. 그러면 대비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산불이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진화 작전을 펼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 자체도 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매년 매뉴얼이나 산불 진압 전술이라든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LNG 생산기지라든지 울진 원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앙 119 구조본부에는 대용량 그 방수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약 7만 리터의 물을 130m까지 품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최근에 보강이 되는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왔지만은 이런 어떤 인간이 그 보강할 수 있고 대비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어떤 바람이라든지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이런 부분들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네. 그냥 산림 지역 그리고 또 산림 지역에 있는 민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빠른 속도로 번지는 큰 산불에서 피해를 입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동해안 산불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준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담뱃불이라든지 작은 불씨 하나를 버리는 인간의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즉 산불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새삼 저도 느끼고 우리 국민들도 느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불은 적어도 자연 발생은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에 의한 방화라거나 인간에 의한 실화.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심하면 이 산불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산불 피해 정말로 엄청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말이죠. SBS에 산불 피해 현장을 지나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불 피해 현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찍어봤더니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이 영상 보시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꼭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소나무 이파리 타는 소리 다다닥 소리가 나가 쳐다보니까 불길이 한 10m 정도 소나무에 싹 올라붙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그냥 산 정상으로 그냥 한 2, 3분 만에 그 정상으로 옮겨 붙었어요. 어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가로등 불빛이 멀리서 보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산불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없었는데 생겼잖아. 빨간색이. 네, 가로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산불이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 자,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 긴급하게 대피한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현재까지 추산 인원이 7,300명이 넘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의 주민과 전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소곡 1, 2에 사시는 박금자 씨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박금자 씨,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아, 예. 지금 사시는 곳이 제가 경상북도 울진군 소곡 1, 2라고 소개했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아이고, 예.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세요? 여기 울진 어리원 앞에 체육관에 거기 와 있어요. 아, 의료원 앞에 있는 체육관으로 대피해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사시던 집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건가요? 예, 전부 다 막 니네 없이 많아요. 아, 뭐 집에서 황급하게 대피하실 때 갖고 나오신 것도 거의 없이 그냥 몸만 빠져 나오신 겁니까? 예, 뭐 갖고 올 새도 없고 눈값 새사만 번쩍번쩍 바람이 부니까 예. 여기도 막 번쩍 저기도 번쩍 막 타올 바싹 마른 낙엽에다가 그러니까는 막뭐또 온 것도 있고 뭐 없고 입은 나로 막 쏘리빠 짚고 오는 게 그게 전부래요. 아, 그냥 산불이 났나 했더니 바람이 예. 불면서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너무나도 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예, 박금자 씨 거리는- 사시던 예. 거리는 먼 거리인데 그까지 오는 거는 상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 당했는데는 막 당황해가지고도 뭐, 예. 뭐 어쩔 처음에는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에는 멀리 산불이 난 줄 알았는데 박금자 씨가 사시는 집까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번져와서 깜짝 예. 놀라서 그냥 몸만 빠져나오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그 마을 주민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고요. 그분들 다 함께 대피하신 겁니까? 예, 함께 막 먼지 나온 것도 있고 뒤에 나온 거 차가 없으니까는 막차 자가용으로 막 빨리 나오는 수가 많고 기온비 타고도 나오는 것도 많고 막 사람은 막 10분 넘는데 그게 막 그래 나왔네요. 막. 예. 막 긴급히 대피하라는 방송도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이장님이나 이런 행정당국에서 대피할 수 있는 차량 이런 것도 나왔고요. 예, 그렇지요. 이장님이 그래 방송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빨리 그렇게 터질 때는 상상도 너무 거리 먼 데서 바람이 올 때는 예. 그걸 상상도 안 했지 뭐.
일단 사시던 집이 다 불에 타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가서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사시던 곳을 가야 할 텐데 말이죠. 언제쯤이면은 거기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 해주던가요? 어떤가요? 우리 안주도 뭐 그런 저것도 잘 모르겠니도 막 아, 정신도 없고 막 예. 당해가지고 막 뭔 소리 듣고 싶지도 안 하고 막. 아이고, 예. 얼마나 지금 황망해 계신지 저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금자 씨 가장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함께 대피하신 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나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꼭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뭐 도울 수 있는 것은 함께 도울 것이고요. 어떤 부분들입니까? 뭐 필요한 거는 뭐 전부 다 뭐 말하자면 쌀이고 뭐 거럭이고 동이고 뭐 다 내던지고 뭐 내 사는 살림살이 버리고 왔지. 쌀도 버렸지 옷도 버렸지 거럭이고 뭐고 하나도 손 맨몸만 왔더니 뭐 필요한 거는 많지 뭐요 뭐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쌀이고 돈이고 입던 옷까지 다 버리고 맨몸으로 네. 몸만 황급히 빠져나왔는데 이 심경을 내가 어떻게 예.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각자가 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피소에 다 함께 같이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힘든 상황인 거 저희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만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지금 저 박금자 씨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빨리 산불 진화하고 그리고 복구하고 그래서 사시던 곳에서 다시 힘내서 출발하실 수 있도록 아마 시청자분들 전 국민이 함께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 집을 짓고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짓겠어. 예. 누가 집을 짓고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짓겠어. 그래도 누군가가 그 집을 지어 줄 거고요. 누군가가 그 집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대줄 겁니다. 그게 또 대한민국이요. 정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경상북도 고마워요. 울진군 북면 소곡리에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박금자 씨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으셨죠? 쌀이고 돈이고 옷도 다 내버리고 맨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누가 무슨 돈으로 집을 지어줄까요?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안타까운 심경 시청자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수님도 정말 인터뷰 들으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시는데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 네. 예, 그 부분이 사실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작은 부주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이 봄철에는 강원도 산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절대 불조심을 조금 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000명이 넘는 진화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지금 네. 일단 피해 현장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네. 일단 숫자로 17,000명 그러면 정말 저 진화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 험준한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네, 직접 그렇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산불 피해 현장이 정말 얼마나 그 피해 현장마다 많은 유효한 인력들이 가 있는지는 저희가 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불이 한 군데서 발생한 예. 것이 아니라 지금 크게 보게 되면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영월 이렇게 그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인원 자체가 굉장히 분산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 자체가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압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헬기 자체는 또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야간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또 뜰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한 인력에 의한 지상 진압밖에 하지 못하는 곳이고 야간에는 시야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되고 또한 연기에 의해서 연무에 의해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너무 어렵고 열악하고 위험한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화 인력 우리 소방대원들도 네. 한밤중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또 네. 진화 작업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미국 LA에서 네네네.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소방관들 약 10명 정도가 산불에 고립돼가지고 그
사망을 한 그런 사례가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불 같은 경우 특히 바람이 강한 경우에 비와 같은 경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뒤로 산불이 날아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고립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런 어떤 소방관들이라든지 산불 진화대원들에게도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한 마음, 응원을 보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진화와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으신 얘기가 화두. 네. 화두 지점을 우리가 진화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게 화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어고 어떤 뜻인지 말이죠. 네, 화두라고 하게 되면 우리말로 뭐 불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화두라고 하면 이제 주불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불, 경우인데 예. 화두가 주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바람이 강한 데에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앞머리에 있는 불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앞머리에 있는 큰 불. 왜냐하면 바람의 앞머리에 있는 큰 불이 불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화두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작은 화두도 있지만 일정 크기 이상의 화두는 우리가 이제 주불로 보게 되는 것이고 걔를 빨리 진압을 해야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인데 이 화두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화두 자체도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뭐 헬기와 방향을 뭐 일정 부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지상 인력 같은 경우는 쉽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또한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의 어려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지금 산불이 일어난 지 나흘째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오늘 중에는 뭐 아까 주요 뉴스 때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전한 거 보니까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중에는 적어도 주불은 완전히 진화하는 것을 그럴 것 같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지역, 울진 지역 이쪽 산불은 오늘 중에도 과연 주불을 진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진화율 보게 되면은 강릉 동해 같은 경우는 90%, 뭐 영월 같은 경우도 한 80%의 그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초 발하고 가장 산불이 그 강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울진 같은 경우가 50% 정도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오늘 오전 같은 경우 바람이 초속 한 2, 3m 정도로 굉장히 잦아들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산불을 진화할 수가 있었기 네네. 때문에 며칠만 내일 정도까지만 좀 바람이 좀 잦아들게 되면 울진 산불도 주불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람이 좀 잦아들어 주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일교후에는 뭐 비가 온다는 소식은 안타깝게도 좀 없는 상황입니다. 비는 13일 정도에 온다고. 예. 그때까지 저희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그럼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의 바람이 좀 잔잔해지면 네. 내일 정도까지는 적어도 큰 불은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도 소방당국의 전망과 같이 하십니까? 예, 산림청장도 예. 내일 정도까지 뭐 주불을 잡을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람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자, 산불이 일어나면 말이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미국의 소방대원들이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그 부분. 자, 산불이 아까 우리 박금자 할머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산불이 난 줄 알았는데 네. 금방 바람이 부니까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그렇습니다. 황급하게 놀라서 빨리 대피하라는 방송 듣고 맨몸만 빠져나왔다. 네. 산불이 바람을 타고 처음에는 저 멀리 한 1km, 2km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어느 순간 내 뒤로 와서 불이 날 수 있는 게 이 산불이 위험하다는 게 그래서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도깨비 불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얘를 이제 비화다라고 하는데 불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의 세계에 따라서 이제 비화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뭐 일반적인 거는 뭐 수백 메타가 되고요. 뭐 굉장히 비화가 멀리 가는 경우는 2km, 3km까지도 비화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화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도 위쪽으로 날아가는 불을 보게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자기 쪽으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빨리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금자 할머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산불이 날 경우 산불이 난 지역에 우리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이 터전을 지키고 싶어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웬만하면 네. 아유 뭐 산불 아직 멀리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 멀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그 대피 요령 같은 게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가능한 한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예, 그리고 가능한 한 일단 불이 탄 곳이 있으면 탄 곳을 이렇게 서로 대피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불을 대피를 할 때는 불을 등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바람을 등지고 대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람이 이
그럼 바람이 방향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는 산불의 진행 방향하고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행 속도가 늦기 때문에 예. 가다 보면 뒤에서 산불이 먼저 덮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을 등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대피하는 것이 산불 대피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소방 인력들은 거의 전국에서 다 현장으로 거의 투입됐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소방 동원용 2호가 내려져 소방 있습니다. 동원용 2호. 동원용 2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원용은 1호, 2호, 3호 이렇게 구분을 시키게 되는데 2호라고 하는 것은 당번 소방 인력, 즉 근무하고 있는 소방 인력의 10%를 전국에서 그 강원도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하셔서 얘기하시는데 거의 내용은 사실은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언제쯤이면은 이 불이 꺼질 수 있을까?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까? 이게 일단 가장 궁금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거 꼭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불이 언제쯤 잡힐 것인가, 산불이 잡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산림청에서도 발표했던 것처럼 내일 정도면은 바람이 아주 이렇게 뭐 강풍이 불지 않는 한은 큰 불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느꼈던 것처럼 동해안은 봄철에 워낙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철이 날씨가 풀려가지고 등산을 가고 좀 더 여가를 즐기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반두렁을 태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산불하고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산불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번을 통한 또한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산불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인간에 의한 실화나 방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산불도 벌써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용의자가 특정이 돼서 구속된 상황입니다. 산불은 예방만이 거의 유일한 방지책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